의료진 3명이 연달아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은 한마음 창원병원에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요양병원 관계자의 확진 소식이 잇따르면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의 병원 내 집단 감염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자칫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태세 격상에 따라 119 구급대원들이 보호복을 입고 구조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6일 오전 1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던 경남 지역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후에 추가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는가 하면 폐쇄에 들어갔던 병원은 재개원 하루 만에 다시 폐쇄됐습니다. 경남은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폐쇄됐던 한마음 창원병원이 재개원 하루 만에 다시 폐쇄됐습니다. 지난 22일 이 병원 첫 확진 간호사와 접촉한 또 다른 간호사가 26일 확진자로 판정되면서입니다. 23일 확진 간호사와 접촉한 의사가 확진자로 나온 이후 세 번째 의료진 감염입니다. 확진자가 신생아실 간호사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병원 신생아실에는 신생아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도는 병원을 폐쇄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한마음 창원병원 의료진이 추가로 확진이 된 만큼 질병관리본부와 경남도는 한마음 창원병원을 전면 폐쇄합니다. 폐쇄 이후의 관리 방안과 폐쇄 기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불안으로 거리마저 텅 빈 요즘. 경남은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5월 추경이 4월로 앞당겨 편성되고 소비 투자 사업이 먼저 집행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감소 등 실질적인 정책도 추진됩니다.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3월 중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정책자금에 대한 심사 기간도 단축하겠습니다. 도와 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당초 1,800억 원에서 2,7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26일 부울경 광역시도와 공동대응이 시작된 경남에선 선별진료소와 연계해 66개의 당직 약국이 운영됩니다. 또 27일부터 마스크 350만 장이 공급돼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한편 의료진 3명이 연달아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은 한마음 창원병원에 코호트 격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남도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14일간 코호트 격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호트 격리 대상자는 입원 중인 환자 91명과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100여 명입니다. 한편 코호트 격리는 병동 전체를 통째로 폐쇄해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동일 집단으로 묶어 전원 격리하는 조치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경남 지역 감염병 관리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이 26일부터 외래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남도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마산의료원과 국립마산병원 2곳은 외래 진료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산의료원은 코로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내과와 신경과, 정형외과 등 모든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입원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가거나 자택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국립마산병원에 있던 입원 환자들은 전남 목포결핵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요양병원 관계자의 확진 소식이 잇따르면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의 병원 내 집단 감염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관련 부산 12번 확진자의 근무 장소로 지난 24일 새벽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 중인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병원 내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하던 중 요양보호사 1명의 추가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내 집중치료실에서 중증 환자들을 밀접 접촉한 간병인입니다.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는 모두 26명. 환자들 간 집단 감염이 가장 큰 걱정이었지만 일단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확진자와 환자와 의료진들에 대한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만 이 공간에 감염 위험이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어서 아시아드 요양병원의 집중치료실에 있는 중증 어르신들을 오늘 중으로 부산의료원 1인실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 소재 나눔과 행복요양병원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를 비롯해 의료진 등 병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부산시가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6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부산의 확진자는 모두 55명입니다. 이 중 45%에 달하는 25명이 온천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교회 수련회를 갔던 사람이 150여 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추가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지만 지지부진했던 부산 내 신천지 관련 조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하여 어제 저녁에 716명의 명단이 부산시로 통보되었습니다. 이 중 중복 명단과 타 지역 등의 명단을 제외하고 502명에 대해서는 예배 참여, 정상 유무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명단이 통보되면 부산시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수조사를 부산시가 가용할 수 있는 부산 내 음압병상수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 등 69개. 확진자 55명이 입원하면서 남는 병상수는 10여 개에 불과합니다. 환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이번 주말까지 부산의료원 540여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7일 만에 코로나19 전체 누적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1,000여 명이 대구 경북 지역 환자인데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26일 오후 4시 기준 대구 확진자는 710명, 경북 확진자는 317명입니다. 합쳐서 1,000명이 넘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여전히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12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천지 교회인은 73세 남성으로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 호흡 곤란이 심해져서 동산의료원으로 이송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셨고 2월 24일 폐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치료를 계속하였고 그 상태가 악화되어 오늘 새벽 1시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 경북 지역 첫 퇴원 환자도 나왔습니다. 37번째 확진자인 47세 남성 환자로 지난 18일부터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2번에 걸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이번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26일 추가 확진자 가운데는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비서도 포함돼 있어 한때 대구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 별관 건물 2개가 폐쇄됐고 공무원 690여 명이 하루 동안 자택근무를 했습니다. 다행히 경제부시장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후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제부시장은 어제 검체 검사를 받았고 오늘 아침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규정에 따라 계속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며 시민들에게 당분간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열이 나도 진료받을 곳이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진의 추가 감염 등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와 처방을 허용했지만 시행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대구시청에 업무차 수시로 장시간 들렀던 33살 김모 씨. 사흘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병원에서도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열이 지속되면 1339나 지역 보건소에 연락해 진료받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도 폐쇄와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데다 만여 건 이상의 검사까지 밀리면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도 단순 고열은 후순위로 밀리기 십상입니다. 고열 환자가 달갑지 않기는 동네 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를 받고 간 환자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 조치가 내려지는가 하면 이른바 낙인이 찍혀 병원을 찾는 발길이 눈에 띄게 줄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시고 주제적으로 그냥 왔다만 가셨거든요. 네, 엄청 많이 줄었어요.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와 처방을 허용하긴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은 여전한 가운데 열이 나도 진료받을 곳이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참여자들이 코로나19 추가 확산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요. 귀국 후 여세 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이들과 밀접 접촉한 사람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차 감염이 우려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26일 오전 기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경북 지역 확진자는 모두 29명입니다. 의성이 20명, 안동이 5명, 영주와 상주, 영덕, 예천이 각각 1명입니다. 문제는 2차 감염입니다. 의성에서는 성지 순례를 다녀온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4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안동시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2차로 입국한 안동과 청송, 영주, 문경 지역 순례자 19명을 청소년 수련원에 격리 조치했습니다. 2차 순례단에 대해서 하그린파크에 지금 입소한 19명에 대해서 어제 검체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아마 오늘 중으로 나올 거로 보는데 결과는 통보받는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출국했던 경주와 영천 지역 순례단 31명은 27일 입국과 동시에 토암산 자연휴양림과 운주산 자연휴양림으로 격리될 예정입니다. 경주가 20분, 영천이 11분입니다. 공항에서 1차 검역을 실시하고 토암산 자연휴양림으로 우리시 보건소 공무원을 직접 보내서 검체 채취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어 경북 지역 순례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의문을 낳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대부분은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서 나왔는데요. 경북 지역 복지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26일 오후 4시 기준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온 사망자는 모두 7명, 확진자는 무려 11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확진자 10명 중 8명은 신천지교회 관련자로 26일 숨진 70대 남성 역시 이곳에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송에선 한 교도소에 근무하던 27살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으며 수감자와 직원 모두 격리에 들어갔고
칠곡과 예천, 청도의 복지시설에서도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집단시설 감염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3개의 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또는 가족이 신천지 가족이 있어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당부드렸고 시민단체들은 감염자가 나온 건물을 통째로 격리하는 이른바 코호트 조치를 취할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밀폐된 장소에 여럿이 함께 생활하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은 특히 더 감염 우려가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접촉을 줄이는 격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한 구조고 그건 그 안에 그냥 확산이 되는 거를 사실 포기하는 그냥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조치로밖에 안 보여요. 복지부나 보건당국 조치가 되게 무책임했다라는. 잇따른 집단시설 감염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사경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면서 다른 선거 때와 비교해 지역민들이 선거에는 크게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중요한 일꾼을 뽑는 총선이 자칫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1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코앞에 놓였지만 코로나19 습격은 예비 후보도 유권자들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누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아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뭐 자기 목숨이 걸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뭐 총선이고 이런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한참 발품을 팔아 유권자 한 명이라도 더 만나는 것이 중요한 예비 후보들의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 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마저도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SNS를 통한 얼굴 알리기가 전부입니다. 선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것 자체가 제일 어려운 일이고요. 특히나 정치를 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볼 때는 여러 가지 행사나 사람들 만나 접촉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가 연기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을 이끌어갈 인물을 뽑는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로 예정했던 후보자 선거사무 설명회를 취소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사무 안내책자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보셨듯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사망 사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6일 오후 5시 기준 국내 사망자는 12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성별을 보면 12명 가운데 남성이 9명, 여성이 3명입니다. 전체 12명 중 10명이 50대에서 70대까지 이르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됐습니다.
이들은 만성 폐질환, 심부전증,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환자로 병원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층인 30, 40대 사망자도 있었는데요. 11번째 사망자인 35살 몽골인 남성은 국내 첫 외국인 사망자로 중증 만성 간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숨을 거둔 세 번째 사망자 41살 남성은 회사에서 야근까지 마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후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사망자 가운데는 폐쇄병동으로 운영되는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사망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대부분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환자들입니다. 현재 10여 명이 중증 환자 혹은 자가호흡 자체가 불가능한 위중 환자로 분류돼 치료 중인 가운데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영유아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영유아의 경우 감염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감염이 됐어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어린이집. 노끈으로 묶인 출입문이 이중으로 잠겼습니다.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살 어린이가 다녔던 곳입니다. 사실 어린이는 경증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최근 경기도 김포에서는 태어난 지 16달 된 여자아이도 감염됐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에 감염된 미성년자는 26일 오전 기준 34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9살 미만은 3명입니다. 중국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19살 이하 환자 비율이 전체의 2%로 증상도 약한 편입니다. 이처럼 감염됐더라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은데 관련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노출 빈도가 적기 때문으로 예상합니다. 성인의 경우 바이러스의 염증 반응이 강한 반면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증상도 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폐렴과 같은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성인에 비해 낮았습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현재 발표된 바로는 발병률이 낮은 것은 정확히 밝혀진 바 없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면역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증상이 적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있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휴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다시 운영할 경우 영유아 환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건 분야 전문가들은 부모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개학이 3월 9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학사 일정이 연기되고 학원들의 휴원도 잇따르고 있지만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 지역 한 유치원입니다. 이곳은 코로나19 확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등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유치원 휴원과 초등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등원 학생들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휴원이 길어질 경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이 없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이제 맞벌이 하다 보면은 서로 아기를 맡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쉬는 것보다는 그냥 군데군데 가까운 좀 큰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정도가 좀 오픈을 해서 좀 아이들 좀 돌보미 서비스라도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지역 유치원들은 휴원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대부분 긴급 돌봄 서비스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으니까 되게 많이 걱정을 하세요. 마음들은 저희 학부모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근심 걱정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현실은 그게 또 아니니까 걱정을 하면서 아이들을 맡기고 있거든요. 맡기면서 불안해하고 이게 빨리 국가적인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막아서 이게 좀 빨리 좋아졌으면. 각지역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휴원과 개강 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 도교육감은 무작정 휴원과 개강 연기만 권고하기보다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활의 기본 수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손 씻는 것, 그리고 기침 예절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를 나누고 볼 때 이걸 가장 체계적으로 교육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디겠냐 하는 겁니다.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역발상을 해보면 학교는 아이들이 모이면 불안한 곳이다. 그게 아니라 학교는 아이들이 모여도 안전한 곳이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 연기, 여기에 어린이집과 학원들까지 휴원하면서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인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됐죠. 하지만 마스크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마스크의 올바른 활용법,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는 보통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용 마스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은 코리안 필터의 줄임말 KF 마크 여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마스크가 KF 마크가 달린 보건용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마스크가 일반용 마스크인데 두께만 비교해 보면 일반용 마스크가 훨씬 얇고 앞면에 주름도 많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KF 마크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사항을 적용한 겁니다.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이 권고사항은 지역사회 전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F 마크 뒤에는 80, 94, 99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건 숫자가 높을수록 외부에서 유입되는 먼지나 바이러스를 더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건당국은 KF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아예 안 쓰는 것보다 일반 마스크라도 착용하는 게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F80 이상을 권유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구할 수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 아닙니다. 불안해서 아예 안 끼고 다닐래.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일반 마스크라도 방한용 마스크라도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지침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사용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착용 방법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KF80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적당합니다.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극장과 대중교통 같이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경우는 KF94 이상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식 환자나 만성호흡기 질환자는 공기 유입량이 조금 높은 KF80 정도를 착용해 줄 것을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마스크는 일회용이지만 한두 시간 정도 착용하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았을 경우는 한 번 더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착용하면 새 것으로 교체해줘야 합니다. 보통에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쓰게 되면 그 안에 침이 고여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6시간이나 7시간마다 교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마스크를 빨거나 말려서 다시 쓰는 방법은 오히려 바이러스를 증식시킬 수 있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정확한 마스크 사용법은 각 보건소 등에서 홍보하는 공식적인 내용을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최근 119 구급대원들이 보호복을 입고 구조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이 감염증 환자 이송으로 오인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응태세 격상에 따른 조치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은행 건물 입구. 보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과 한 시민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본 한 시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송을 거부한다며 지인에게 알려줍니다. 네, 우리 동네 지금 부산은행 안에 여자 하나 들어가고 있잖아. 확진자인가 봐. 방호복 입은 사람들하고 몸싸움하고 있다 지금 안에. 이 영상은 한 여성이 기침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체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입니다. 보호복을 착용한 119 구조대원이 아파트 단지에서 환자를 이송합니다. 이를 본 주민들은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관리소 측은 코로나19와 무관하다는 안내 문구를 부착했습니다. 이처럼 보호복을 착용한 119 구급대원들을 목격한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합니다.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 방호복 입고 약간 불안해요. 지난 23일부터 모든 119 구급대원들은 일반 환자 이송에도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50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 감염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과 접촉이 빈번해 2차 감염을 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도 한몫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지만은 더욱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소방본부는 24일 오전 9시부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비상대책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부산대 공과대학의 일부 건물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부산대는 47번 확진자인 48살 남성이 지난 21일 부산대 통합기계관 2층 실습실과 인근 식당을 다녀간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 전체를 다음 달 1일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대는 기계관 외 장전동 캠퍼스 전체 건물을 소독하고 방역에 나섰습니다. 47번 확진자로 판명된 이 남성은 부산대 겸임교수로 이달 초 외국에서 입국해 특강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방제팀을 현장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시군, 도 방역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 농협소속 공동방제단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방제팀은 가축방역자 122대, 광역방제기 16대 등 가용 소독 차량 138대를 총동원해 소독 작업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방제팀은 매일 1, 2회씩 버스터미널과 역사, 학교, 아파트 단지 등 주로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방역합니다. 부산시가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피해 업체에 1천억 원 특별 자금을 신설 지원하고 기존 소상공인 특별자금 4천억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금융 사각지대 집중 지원을 위한 부산 모두론을 1천억 원 규모로 신설해 금융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 체납 처분을 유예합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10% 캐시백 지급, 인센티브 제도를 3월까지 연장합니다. 창녕구는 코로나19로부터 따오기와 관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비삭 합숙 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창녕군은 지난 21일부터 우포늪 생태관과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 관람을 전면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등 창녕과 인접한 지역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따오기 보건센터 직원들이 비상 합숙 근무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창녕군은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 관계자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노출될 경우 보건센터 폐쇄, 최악의 경우 따오기 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한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 기일을 2주간 연기합니다. 부산가정법원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과 가사 조사 등은 다음 달 6일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정된 소송과 관련한 집합교육도 취소됩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해체육관과 김해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과 체육센터, 체육공원 등이 무기한 휴장에 들어갔으며 노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등 8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도 다음 달 8일까지 중단됩니다. 읍면동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내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교양 강좌를 당분간 휴강하도록 하고 각종 공공시설에 열리는 교육과 강좌, 체험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합니다. 경남 15번 확진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임시 폐쇄됐던 통영 루지가 27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했던 직원 1명은 코로나 반응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으로 판정됐고 현재 자가격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 루지는 나머지 직원의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접촉 범위가 작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던 결과가 나와 전체 방역을 마치고 27일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지침에 따라 16개 구군 전체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오는 3월 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구군 전체 어린이집 1,855개소 휴원을 결정하고 긴급 보육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원 중이라도 보호자가 희망하면 어린이집에서 보육 및 가정 돌봄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해시가 경희의료원 교육협력중앙병원과 진영병원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대응 전략에 따른 것으로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별도 운영해 코로나19 감염증이 병원에서 감염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고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병원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에서 91곳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으며 경남에는 중앙병원과 진영병원을 비롯해 진주 바른병원, 연세 S병원, 청아병원 등 5곳이 지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당분간 외출은 자제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